네, 안녕하세요. RFS 여러분.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 보조지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가의 종가를 평균을 내 가지고요. 그래서 뭐 5일 종가의 평균값, 그러니까 이 다섯 개 봉의 평균값을 찍습니다. 이건 이제 임의로 찍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겠죠. 이렇게 찍고 찍어요. 그래서 이걸 이어서 맞는 선이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이동 평균선,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제가 기초 세미나를 항상 하게 되면 항상 여쭤봐요.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자한테 5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20일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어봐요. 근데 이제 신입생 분들은 이제 어리둥절하셔가지고 그 표정 보는 게 참 재밌는데 사이버 강의라 제가 볼 수가 없네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정말 노잼이게도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투자자한테 5일은 일주일입니다. 왜 일주일이냐면 일주일 7일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이제 주식 시장이 안 열어요. 그래서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 일주일 평균값에 대한 이제 이동 평균선이고 말 그대로 이제 5일이 일주일이니까 20일은 한 달 평균값입니다. 한 달 평균값이고 60일은 한 분기의 평균값이고 120일은 이제 한 반기 그리고 240일은 1년의 평균값을 나타낸 평균선입니다. 이거를 30기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서 표정을 봤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예. 이동평균선이 왜 의미가 있냐면요. 한번 이제 주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격대의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하다가 이 주식이 계속 이제 힘을 못 쓰고 계속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본전에 맞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이 드디어 본전이야. 그동안 마음고생했는데 팔아야지. 지긋지긋한 뭐 땡땡땡. 내가 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 하면서 퇴퇴퇴 하면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도세가 강해진 지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대가 아래에서 치고 오려면은 저항선이 됩니다. 이거 반대로 내가 산 주식이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는데 다시 본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 자기 원래 샀던 가격 생각을 안 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 2,400만 원 갔는데 당연히 2,400만 원이 본전이라 생각해요. 1,200만 원 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존버한다. 반드시 내가 이걸 참고 있으면 한번 터진다 하면서 존버 막 이렇게 해서 존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되면은 매도세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 매수한 주가가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식을 사면은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파는 가격대가 보통 자기가 산 가격대입니다. 평균 통계를 내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산 이 매수한 주가가 이제 몰려있는 가격대가 아래에서 올라왔을 때는 저항선이 되고 위에서 내려왔을 때는 지지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그 주식을 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물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 얼마나 샀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보조 지표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이런 매수한 주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동 평균선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지점이 5일 동안 사람들이 산 주식의 평균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가 가장 저항선도 있고 지지선도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정배열, 역배열인데요. 정배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위에 있는 그러니까는 이제 고3 때 모의고사를 따지자면은 3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보다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더 성적이 좋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추세도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최근 성적이 결국 좋아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역배열은 3월 모의고사 때는 이제 1등급이었는데 6월 모의고사는 2등급, 그다음 뭐 9월 모의고사는 3등급, 뭐 수능 때는 뭐 5등급 이런 거니까는 끔찍한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자한테는 정말 끔찍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배열에 들어가는 거는 진짜 고수가 아니면은 투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RFS 내에서도 역배열인데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내가 안타까워요. 제가 기초 세미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을 투자할 때 웬만하면 정배열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습들을 막 봐야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 이제 데드 크로스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정말 저는 좋아하는 모양인데 골든 크로스라는 거는 단기 평균선이 장기 이평선보다 그 낮게 있다가 장기 이평선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추세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최근 성적도 옛날 성적에 비해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최근 며칠 동안 얘가 공부를 빡세게 했는지 몰라도 갑자기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때 기세를 몰고 딱 사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반대로 이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뚫고 내려갈 때는 데드 크로스다. 그러니까 죽음의 크로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주식을 사는 것은 이제 3대 주체라고 해서 3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개인, 뭐 개미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3대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을 보자면 자금력 최상, 정보력 최상, 분석력 상.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미보다는 월등하다. 그리고 투자 성향은 장기 투자입니다. 왜냐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브라질 주식을 투자하고 막 처음 들어보는 국가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뭐 뉴스를 받는 것도 자국민에 비해서 아마 느릴 거고 또 자국민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이슈를 분석한 데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뭐 환율이라든가 변수가 이 국내 투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길게 계획을 잡고 이 주식이 몇 년 뒤에는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투자를 보통 많이 하시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은 좀 더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좀 더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외국인이지만 단타를 잘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릴린치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이걸 잘하는 초고수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메릴린치에 대한 수급은 속지 말자. 비록 외국인이지만은 이분은 단타도 잘하시는 초고수다. 그러니까 이분의 수급은 좀 더 외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안 쳐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기간입니다. 기간은 이제 외국인에 비해서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외국 주식에 투자할 정도면은 굉장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하지만 분석력은 최상이죠. 이제 우리 선배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 공부를 많이 하면 결국에는 이제 기관에 들어가서 기관 투자자가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국내 주식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자국민의 문화라든가 그런 거 되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분석도 빠르고 반응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성이 중기 투자인 이유는 워낙 개인이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뭐 어 이제 주식은 이제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보유할 회사가 아니면 투자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개인은 뭐 몇 초에 한 번씩 팔고 막 몇 번에 한 번씩 팔아요. 이게 뭐 비트코인인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에 비해서는 중기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기간의 수급은 또 이제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얼룩말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막 저를 혼내요. 태연아, 너 방청소 하랬지? 왜 안 했어? 막 이렇게 혼내면은 이제 제가 막 얘기하죠. 막 울면서 막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첫째 형도 청소 안 하고 둘째 누나도 청소 안 하고 다 놀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핑계 대고 누구도 안 했는데 누구도 안 했는데 누구도 안 했는데 하면은 좀 덜 혼나요. 원래 사람 심리가 그래요. 펀드 매니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식이 손해를 봐도 누구 펀드 매니저도 이 주식으로 손해 봤고 누구도 손해 봤고 너도 손해 봐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좀 덜 혼나요. 근데 이제 부장님이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꼭 투자하겠다고 고집 부려가지고 그걸로 망해봐요. 그러면은 아주 크게 혼나죠. 그래서 아주 크게 혼난다는 거는 잘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무난무난하게 투자하려는 성향이 개인보다 좀 더 짙고 웬만하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다음 개인을 보자면요, 모든 게 부족하죠. 당연히 모든 게 부족하고 하하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기관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이제 계속
그 모니터링을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이 왜 주식을 샀을까, 기관이 왜 샀을까 이런 게 있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예전에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면세점 입점 대결이 있었어요. 그 대결이 있었을 때 외국인은 신세계를 사고 그때 현대백화점을 팔았고요. 기관은 현대백화점을 팔고 현대백화점을 사고 신세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입점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서로 하나의 종목을 밀어서 이제 베팅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둘의 수급을 비교해보면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분석을 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 수급은 봐야 돼요. 이런 것도 안 보고 투자하면은 기본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보다 좀 더 파워가 있는 또 수급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부자 수급이라는 거예요. 이 피터 린치 그 1편에서 말씀드린 직장 주변을 둘러봐라, 시장을 가봐라,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보다 더 좋은 종목을 더 빨리 살 수 있다라고 했던 피터 린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약간 명언을 많이 남기셨는데,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고급 내무 정보이고 CEO 혼자서 사는 것보다 대주주 친인척 여럿이 사는 것이 더 믿을 만하다. 왜냐면 아무리 기관이 이렇게 잘 알고 이제 외국인이 잘한다 해도 그 기업을 운영하는 내부자만큼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자가 투자를 하면은 그건 진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이런 내부자가 투자를 하고 외부인 우리가 투자했을 때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부자가 투자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거래량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숨겨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가는 이 기관들이 이제 개인을 꼬시려고 이렇게 컨트롤 해가면서 막 그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래했을 때 거래량이 총량이기 때문에 절대 못 속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분석을 해야 좀 더 객관적인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 매수 세력이 이겼다 치더라도 얼마나 그 많은 사람이 참여했냐에 따라서 전쟁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봉이고 똑같은 음봉이어도 거래량이 적은 거는 이제 소소한 전투고, 그러니까 많이 오르고 많이 내렸던 거와 상관없이 조금 올랐더라도 거래량이 폭발했으면은 그거는 정말 크게 이긴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곧 힘이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 것은 그만큼 그날의 이제 주식 투자가, 주식 전쟁이 치열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은 상승 시그널이라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그리고 서서히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더 강한 상승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이때 뭐 삼각형 패턴에서 거래량이 조금이었다가 갈수록 많아진다. 그러면 갈수록 사람들이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게 참 추억입니다. 이게 2017년 자료인데 제가 여러모로 시간이 없어서요. 여러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막 올랐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안 보면은 그냥 갑자기 오른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데 거래량을 봐보면은 이날 거래량이 폭발했죠. 그래서 이런 시그널이 있는 건데, 한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요. 이날 주가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내려가는데 결국 거래량 폭발했고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즉슨 제가 이제 안 봐도 이 시장이 그려지는데, 이날 어땠냐면 기관 투자자 이제 펀드 매니저 장대한 씨가 주식을 막 팔아요. 팔면서 주가를 막 내리고, 또 이제 뉴스를, 안 좋은 뉴스를 막 내보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한단 말이에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주식을 팔아요. 그럼 주가는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가면 기관 투자들은 그 더 내려간 주식을 싼값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다가 너무 오는 것 같으면은 또 잠깐 멈췄다가 하면서 매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주식을 팔고 기관이 주식을 사는 이런 모양새가 된 건데, 이제 흔히 말하는 속어로 개미를 턴다, 개미를 털어먹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물량을 이제 확보한 기관이 다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제 좋은 뉴스를 터트려요. 알고 보니까 그 안 좋은 뉴스가 아니었대. 사실 엄청 좋아. 라면서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폭발하는. 그래서 결국엔 이게 수익을 얻었다고 개인은 좋아하지만 이미 여기서 털린 후기 때문에 큰 수익을 못 얻고 결국 이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속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이제 수급을 같이 봐야 돼. 이제 거래량 증가하고 단순히 내리기만 했다면 이거는 하락 시그널이 맞습니다. 맞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산다? 기관은 우리보다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과거고 가치 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미래를 보는 거라면 기술적 분석은 기업의 현재 상황을 보고 기업의 지금 방향성을 보는 거다라고 RFS 24기 장대한 씨가 말했습니다. 원래 이제 검은 배경에 대충 아무 말이나 써놓으면 명언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실제로 사례 분석을 이제 다음 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